오늘은 목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다. 컨디션 괜찮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로. 왜요? 그냥 목 수술 같은 게 내가 아는 형들한테 막 물어봤는데 성대가 이제 워낙 또 민감해가지고 잘못 수술하면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전신 마취는 처음이죠? 전신 마취 처음 아니죠. 내가 또 양악 수술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신 마취 있어서는 뭐 두렵지 않은데 수술이 혹이나 잘못될까봐, 목이 또 내 생명이니까 그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거 뭐좀 누가 씌웠어? 그의 딸 연지다. 엄마가 씌웠어? 아빠? 아빠? 아빠 수술 잘하고 올게. 응? 가지 말라고. 건강해서 올게 아빠가. 이자. 취하고 있겠지? 정신이 말고. 다 챙겼어. 지금 맞으셨나요? 지금 맞으셨어요? 노숙자야. 이상한데? 정말 다 빨려나가겠다 여기. 내가 남 잘 자를 걸 못 봐서 그래. 드디어 가는구나. 엄마. 엄마 들리나? 언니 들리나? 엄마 내 그 뭐 내가 오늘 입원한다. 선생님, 아직 이건 안 했다. 이제 입원하러 간다. 큰 수술은 아니다구나. 엄마 걱정되는 거 아니죠? 큰 수술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치료도 가능한데 자연 치료를 하면 이제 뭐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건데 부작용도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한 수술이란다. 근데 전신 마취는 뭐 해야 되고, 전신 마취가 큰 거지 뭐 수술은 별로 큰 거 아니라대. 수술한 지 4시간 걸린다는데. 그건 안 물어봤지. 가서 물어봐야지 이제 이것저것. 그리고 오빠 CT 수술하고 나서 오빠 CT 못 따라해서 소리가 네 생명인데 소리 믿어내는 게 안 된다. 막 조심하고 해라. 그래 아저씨. 나 사람에 어머니께서 멀리 있나 봐요? 부산에 있습니다. 상당히 멀죠. 그래서 큰일 있을 때도 자주 못 오고 그냥 통화로만 하는데 어머니께서 또 수술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라오신다네. 수술이 잘 돼야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의 차 아우디다. 그 목에 뭐 물호흡을 떼는 거예요? 네, 혹이죠. 혹. 왜 생긴 거예요? 한번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 혹 같은 경우에는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거의 5명 중에 1명꼴로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수술은 아니라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막 목 심하게 무리하게 쓰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래요. 그게 큰 병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어머니가 또 수술 끝난 뒤에 고통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무통 걱정을 해주시네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본인도 이제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연지를 낳기 전에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그거를 몰랐었는데 연지가 딱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죠. 그럼 이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인가요? 내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입원하기가 싫었는데 병원에서 입원하라 그러는데 왜 입원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입원하면 또 솔직히 심심하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내일 수술할 때 그냥 가가지고 수술하면 되는 건데. 되게 긴장되나 봐요. 긴장되지. 왜냐하면 또 전신 마취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수면 마취면 모르겠는데 이제 전신 마취가 솔직히 좀 큰 수술만 하는 그럴 때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또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럼 수술하고 나서 방송은 당분간 쉬는 건가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병원에 오면서 느꼈던 게요. 세상에는 목이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만 이런 병에 걸릴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병원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다. 아까보다 더 떨려요? 여기 오니까 제가 1년 전에 양악 수술을 그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때도 진짜 이런 마음이에요. 걱정. 너무 큰 병원이 나가지고 걱정은 그래도 한시름 놓네요. 네, 이번 오늘 하는 거. 2번은 1층에서 2번 수속 밟으시는 거고 진료 보셨어요? 진료는 뭐 내일 수술 한다고 종이 받았거든요. 1층에서 하면 돼요. 네, 2번은 수속은 1층에서 해요. 근데 왜 3층으로 올라왔어요? 맨날 이제 저기서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오늘 또 못 물어보는 거 다 물어봐야지. 제대로 다 못 물어봤었는데 수술 시간 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뭐 다 물어봐야지. (1194) 반란이 올리네. 원래 제가 닷을 11분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근데 확실히 방송을 안 하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지 패턴이 확실히 정상인 걸 돌아보고 맨날 이제 저녁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4월이지? 네네 알았어요. 4월 며칠이야? 4월 29일이야. 너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날짜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다. 15년도 전. 이런 것도 모르고서. 아이 병신. 이거. 네? 맞은편으로 가야 돼요? 선생님 편한데요. 내가 지낼 곳. 무경으로 움직이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잠시만요. 그래서 기가 나오는구만.
키가 얼마예요? 170.1이요. 네. 작게 나오네. 작게 나오긴 이게 팩트다. 인정? 응, 인정. 작게 나와. 씻고 들어가도 돼요 지금. 원래 173인데 작게 나오네요. 근데 왜 이거 19-2번으로 필요 없어요? 제가 좀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답답해. 알아요. 여기에서 지내야 된다. 수술하는 거는 별로 겁 안 나는데 하루 동안 여기서 있는다는 게 기분이 참 묘하네요. 방송하고 싶진 않아요? 방송할 바에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농담이고 방송 솔직히 안 하다 보니까 하고 싶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취미였으니까. 도시락은 가져다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하고 앞에서 키랑 몸무게는 재신 거죠? 네. 저희 여기 앞에서 간호정보조사라고 이제 어떻게 입원하시게 됐고 그런 네. 양식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밥은 언제 먹어요? 지금 저녁 식사 오늘 안 나올 건데. 안 나옵니까? 왜냐면 네 5시까지가 저희 저녁 식사 신청 시간인데요. 입시 시간이 늦어서가지고 오늘은 저녁 식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언제부터 해요? 내일 보통은 이제 밤에 12시부터 금식을 하고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 네네네. 옷말이라도 아. 챙겨 드릴게요. 아, 네. 왜냐면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병원밥이 맛있는데 먹어봐서 아는데 많이 불안한가 봐요. 불안하죠. 차라리 그냥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아직도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밑에 드지 마십시오. 갑시다. 맛있는 냄새. 병원밥인가? 네. 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무슨 다큐멘터리예요? 아, 그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 인터넷 아, 네. 방송이요? 아니요. 오래 안 됐고 한 1년. 혹시 뭐 입원 치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번 있어요. 어떤 거? 양악 수술을. 양 예, 성형 수술. 양악 수술. 언제 하셨어요? 이게 한 1년 아니 1년 반? 그거 말고는 네, 없어요. 해보시거나 입원 치료 해보신 거 없고 네, 약 없어요. 혹시 뭐 약물 복용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약국에서 목이 쉬니까 그 염증 약 때문에 지어서 드시는 거 최근에 뭐 감기 증상 있으셨다거나 해외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감기는 걸린 적이 몸살 기운. 드디어 입원 수속을 모두 다 마쳤다. 누구 방송 보는 거예요? 홍보 방송.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동생. 얘가 방송한 거 보니까 정말 방송하고 싶네요. 끊임없이 방송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지금의 철구를 만들었다. 원래 저도 방송 안 할 때는 맨날 이제 다른 방송도 즐겨봐요. 하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전화에 동생이 또 전화가 와 있었네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수술하는 거 알아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인간관계가 진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 와 있었던데. 처음 오늘 그거 뭐지 입원하신다길래 그래서 조심히 받으시라고 전화드렸죠. 고맙다. 삼룡아 너밖에 없다. 그래도 진짜 아니 그거 뭐지 오늘 그거 전신 마취하시고 한다는데 못 찾아가서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큰 수술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전신 마취하는데 그래도 큰 수술이더라 형님. 걱정해줘서 고맙다 삼룡아 너밖에 없다. 아닙니다 형님. 하여튼 형님 그 치료 잘 받으시고 요번 주에 가서 봬요 형님 꼭. 알겠어 고마워 삼룡아 방송 잘해. 예 치료 꼭 받으십시오 형님. 예. 누구예요? 엄상룡이라고 정말 좋은 동생. 수술한다 그러니까 수술 잘해라고 BJ 분들이 많이 또 연락이 왔네요. 명단 공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제 명단에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 봉준이. 그 다음에 전화 안 온 사람도 홍구. 이제 오겠죠. 오겠죠? 만약 안 온다 그러면 제가 헛살은 거겠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화 한 통 없는 친구들에게 못내 서운한 모양이다. 입원해보니까 어때요? 좀 집에 있을 때보다 많이 외롭지 않아요? 근데 감회가 좀 새로워요. 또 이제 복장도 이런 거 입으니까 진짜 병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진짜 아프긴 아픈가 보다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또 내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뭔가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다. 오른손잡이죠? 네. 오른손잡이죠? 네. 그럼 왼팔에다가 주사 놓을게요. 항생제도 써야 돼서 반응 검사도 해야 되고 좀 할 게 많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이름은 철구가 아닌 쫄구다. 이거 굉장히 아프네. 아무리 많이 커요. 네. 굉장히 아파. 내가 맞아서 주사 받아주지 제일 아파. 정말 이런 거 또 만나요? 나중에? 아니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은 바늘 같은 거는 자궁으로 바꿔드릴 수 있고요. 항생제가 몸에 맞는지 반응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아파요. 그건 언제 하는데? 지금. 예? 이거 놓고 또 한다고요? 네. 이거는 덜 아파하나요? 근데 이것도 좀 아프죠. 바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아, 끝났어요? 제가 15분 뒤에 확인을 할 거예요. 아, 네. 눈치를 떠나 하지 마세요. 네. 원래 수액 이거 들어오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요? 지금 바늘 큰 걸로 맞으시고 혹시 뭐 좀 불편하세요? 아니 심장이 약간 좀 뜨끈뜨끈한데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심장 박동수는 쫄아서 올라간 게 아닐까? 15분 뒤에 다시 들어올 거고 소변 검사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이요? 아니 소변 보실 요이 있으실 때. 네. 많이 아팠어요? 아니요.
아까 표정은 그렇지 않던데. 아 잠시. 지금 딴 생각을 한다. 원래 바늘 이런 거 별로 안 봤었는데. 별로 안 봤어. 남자라는 거 주사받는 거 무서워야 되지.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소변 보고 싶어요? 아니 아까 좀 싸고 와가지고 지금 그게 큰일이네.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수액을 다 맞아야 한다. 이거를 다 마실 때까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밥밖에 없어. 어디 가는 거예요? 엑스레이 치료. 이예준이요. 이예준님 맞죠? 네. 숨 쉬시고요. 지금 잘 빨리. 수고하세요. 올라가면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아마 한 1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10초 만에 된다고. 수술하는데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게 처음이죠? 처음 알았죠? 수술을 한 적이 없으니까. 성형 수술은 그냥 피 검사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굉장히 되게 복잡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잠시만요. 너무 배가 고파 치킨을 한 마리 배달시켰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이걸 먹으면 12시 이후로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먹으면서 방송 마지막으로 또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 팬분들과 마지막 소통 시간 가지는 겁니다. 착잡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못 먹는 거는 진짜로 힘들어요. 수술이 행여 잘못되어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를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했다. 먹는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플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야 당연히 먹는 거죠. 다 먹으려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힘을 내야 방송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죽는 병은 아니고요. 간단한 수술이라는데 그게 또 정신 막히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근데 내가 솔직히 방송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진짜로 할 게 없으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말을 해도 돼.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하면 안 되죠. 정말 오늘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안 열려고 했는데 철구가 여러분 보고 심심해. 싶다고 여러분 소통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할 건 아니야. 딱 1시간 정도만. 목수술 이게 무록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자연치료를 할까 아니면 왜냐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북 나는 거는 양악 수술이 처음이었고 이제 2번째예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어요. 또 12시 이후는 금식이니까 지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인정? 오셨나?
지금 3층 외래에서 수술 동의서 설명하신다 하거든요. 아 지금 바로 가야 돼요? 네. 보호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직접 수술 설명 같이 들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이거 한 조각 빨리 먹고. 네.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동의서를 쓰면서 설명을 듣는 거죠? 네, 그렇죠.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뭐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며칠 입원. 저기서 2일 동안 입원하라 그러면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 교수님 기록 보니까 그 성대 용종이라고 해가지고 성대 좌측에 조그만 혹 같은 게 무럭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우주현 교수님께서 전신 마취하에 후두 미세 수술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거는 막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무통수는 안 받으시고 가지고 있는 병 있으세요? 혈압, 당뇨,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네. 이 수술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성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요게 성대거든요. 네. 이거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요. 네. 소리를 내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자꾸만 무록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부딪히면 그 부딪힘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아주 깨끗하게 부딪혀야 소리가 이쁜 소리가 나오는데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담배를 핀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 전신 마취를 해요. 왜? 입을 강제로 크게 벌려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을 강제로 벌리고 이제 후두경이라고 해가지고 큰 통 같은 걸 하나 입에다 넣거든요. 강제로 이렇게 넣는데 넣을 때 치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치아 보호하는 뭐 판때기 같은 걸 입에다 깔고 후두경을 넣고 후두경을 이제 딱 넣으면은 통 안에 우리가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이에요. 이제 통 안에 딱 이 화면만 보이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현미경을 이렇게 쑥 갖다 대면 이 화면이 이제 크게 저희 눈에 보이겠죠. 미세한 가위, 집게, 레이저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잡고 뜯고 해서 똑 하고 띄어내는 거예요. 터뜨리는 게 아니라? 네, 띄어내요. 왜냐하면 터트리게 되면은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깨끗하게 싹 도려내는 거예요. 마취해서 깰 때 환자분들 뭐 몇몇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갑자기 잠이 깨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힘든 게 아니고요. 이 수술은 굉장히 이게 이렇게 봐서 그림이 크지만 실제로는 뭐 1mm, 뭐 2mm 요만한 거거든요. 그거 잘라낸다고 뭐 목이 크게 아프진 않겠죠.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떼고 나서 전신 마취 깨고 한 30분 정도 회복실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마취 드는데 30분, 수술하는데 30분, 마취해서 깨는 30분.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넉넉 잡아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만약에 하면 목소리가 막 변하거나 목소리가 변하지는 않죠. 변하지는 않고 원래의 목소리를 회복하는데 잘라냈잖아요. 잘라내고 여기 이제 잘라낸 부위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말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걸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시 부딪히면 어떻겠어요? 다시 또 염증이 나겠죠. 상처 부위에 또 부딪히니까. 그래서 일주일간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가 치료 종결 말씀 안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혈 어느 정도 날 수 있고 재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이든지 재발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재발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2주 뒤에는 많이 일주 뒤에 교수님 외래 오셔가지고 상태 확인하고 이제 뭐 말씀하셔도 되십니다 라고 얘기 듣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거 띄어내면 심목소리는 이제 심목소리 이제 좋아지죠. 왜냐면 심목소리를 내는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수술은 아니죠? 위험한 수술은 아니죠. 왜냐면 피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할 게 없잖아요. 식사는 내일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일단은 금식이세요. 내일 하루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라고 할 거예요. 일반식이나. 계속 수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이 들어오네요. 내일 하루는 교수님 회진 돌기 전까지는 금식이세요. 아마 오후 밤 늦게부터 이제 물 정도 조금씩 드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 지금은 숨을 쉬는 구멍이지만 그 바로 뒤에 음식 넘어가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식사하시진 않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 끝났고 귓구멍 한 번씩 보고 네. 올라가시죠. 네. 귀는 깨끗하신데 귀를 좀 자주 파시나 봐요. 아니요. 귀 안 파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아픈 건가요? 이거 외래에서 하셨죠? 네? 외래에서 이거 안 하셨어요? 근데 목에다 넣고 이제 안에 넣는데 이건 안 아픈 이거 안 하셨어요? 한것 같아요. 엉덩이 뒤로 딱 붙이시고 네. 목 앞으로 숨쉬고 혀만 쭉 내세요. 모자분 여기 보세요. 네, 왼쪽 앞에 조그맣게 뭔가 튀어나왔죠? 네. 저거 때문에 지는 건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로 소리가 좀 그렇게 나오시네요. 진짜로 조금만 했습니다. 요거 뭐 실제로 엄청 조금 올라와서 쉬실게요. 고맙습니다. 네.